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저도 목소리가 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요즘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뭐 감기에 좀 걸린 것 같은데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요. 자, 어제 제가 편집을 했었던 종목 페노션부터 간단하게 좀 리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BDI 지표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확인을 해봤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오늘 약간 한 1% 정도의 조정의 흐름 또는 이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만 잘 판별을 하시더라도 시장이 힘들더라도 기회는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이 리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시장 이슈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매파적 동결 발언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9월 초에 이번 달 투자 전략을 짰었을 때 시장에 조금은 호재가 없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 연휴를 앞두고요. 또 그리고 최근 뭐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 또 유가의 상승,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이런 다양한 이 시장 환경 요인들이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보수적인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금리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껴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 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 전략을 좀 짰던 게 이번 달 좋은 수익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딱 그 전략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선은 수익 확정 현황부터 먼저 보시면은 덕산하이메탈 같은 게 이제 9월 초에 거의 편입을 해가지고 1차 목표가에서 좀 만족을 했었고요. 또 이번 달만큼은 어떻게 보면 개별 이슈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SY라는 기업을 편입을 해가지고 2차 목표가 21%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최고가 기준 수익률로 본다면 이제 40% 이상 급등을 해가지고 현재 최고가 수익률 1등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 클리오도 마찬가지고 뭐 대한제당이나 히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이 금리에 대한 이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달 투자 전략은 이 포트폴리오 베타를 상대적으로 좀 낮게 가져가는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유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재건 테마나 아니면 이런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개별 이슈 있는 종목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 급등하고 있는 상황보다는 좀 눌렸을 때 관심을 갖는 게 맞습니다. 워낙 순환매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뭐 석유 테마나 아니면은 천연가스 테마, 뭐 아니면 이런 설탕 테마 이미 급등하기보다는 좀 눌려 있을 때 모아뒀다가 슈팅 나올 때 그냥 바로 매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번 달에 수익을 확정한 종목들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직까지 목표가나 손절가 터치되지 않은 그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익난 종목들도 많겠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의 현황을 보시면은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차 목표가 도달을 해가지고요. 한 7%에서 8% 사이에 또 수익을 확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수익률 경쟁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만족할까 말까 했는데 우선 지금은 종목 수를 좀 줄이는 것보다는 좀 가져가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2차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지금 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없다 보니까 한 7,800원 정도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포트는 그렇게 크게 하락한 종목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번 달 투자 전략 손절을 좀 짧게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손절가 터치한 종목이 아쉽게 한 종목은 있습니다. 바로 아난티라는 종목인데 이 손절가 터치한 그 손절 수익률도 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계좌를 지키는 전략, 이 손익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9월 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손절을 좀 짧게 잡고 그리고 좀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 매매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 얻을 수 있었던 9월 달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페노션이나 뭐 파라다이스, 이지케어텍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1차 목표가 또는 2차 목표가 도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이죠. 오늘 편입할 종목은 바닥주입니다. 이 바닥이고요. 워낙 시장의 변동성도 좀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조금은 테마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좀 있는 종목이고 또 나름대로 또 수익률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이 지금 좀 띄어져 있는 살짝 띄어져 있는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 1,570원이고요. 종목명은 Y랩입니다.
Y랩, 이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항상 이슈 부각받을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한 5% 내외의 또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 웹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네이버 웹툰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상위 15개 작품 중에서 이 9개 작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네이버 웹툰의 이런 내년에 뭐 나스닥 상장, 뭐 이런 추진, 이런 기대감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또 주목을 받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 웹툰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성은 최근에 이 웹툰을 필두로 한 뭐 영화를 제작한다거나 뭐 다양한 컨텐츠를 제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OSMU라는 원 소스 멀티 유즈라는 그런 신조어인가요? 뭐 신조어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주가 자체가 먼저 이 바닥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좀 관심을 사실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뭐 타코미디어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은 또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좀 매매하기에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Y랩의 웹툰, 이 참교육이라는 그 웹툰이 일본에서도 또 종합 1위에 또 등극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또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본이나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또 1위를 기록하기로 했었고 북미나 프랑스나 이런 글로벌 7개국에서도 또 인기가 또 상당히 또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요 사실 성장주나 이런 기술주를 매매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환경입니다. 연휴 이후에 저점을 잡고 그때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금리와 또는 시장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거든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텨주고 있다라는 걸 본다면은 이 하반기 계속해서 저는 원전도 좋고 또 반도체도 충분히 연휴 이후에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또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 짜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주주 현황 보시면은 이 네이버 웹툰이 또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에 이 네이버 웹툰의 이런 미국 상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또 관련된 종목으로 또 이렇게 부각을 받았던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고요. 사실 뭐 네이버 웹툰 쪽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들이 MBT나 사실 이제 네이버 웹툰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네이버 웹툰 쪽 관련해가지고 이 고속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거 관련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뭐 시행령 이런 것들이 또 내일 또 바로 발표가 될 예정이 좀 있습니다. 이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이 바로 2023년 9월 22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결국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또 정책적인 지원들, 뭐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좀 보호를 해준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IP를 무단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법률적인 부분들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도 내일 또 시행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 관련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워낙 이 바닥 구간에 있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사실 매매하기가 저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 제가 한 11시 전후로 캡처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 자체가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176% 정도 터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은 뭐 전일 대비해가지고 아마도 한 200%에서 250% 정도의 거래량이 좀 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한 번에 터졌다면은 사실 신규 진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항상 변동성과 방향성을 동시에 봐야 되고 변동성이라는 거는 상승하기 초입 구간에서 잡아야지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스토캐스틱 지표를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시장의 변동성 확대 장세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또 하나의 또 트레이딩에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한 자료 하나만 더 볼게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그 엑셀 자료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2차 도달, 뭐 손절한 종목들도 있고요. 뭐 익절한 종목들도 있고 아직까지 보유하면서 낙폭을 키우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우리가 9월달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시장의 특성이나 그 결을 잘 파악을 하고 전략을 짜신다면은 그리고 손절을 항상 짧게 잡으시고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만 잘 손익절 관리를 해주신다면은 뭐 이렇게 뭐 누적 수익 기준으로도 한 50% 이상의 또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화이팅 해주시고 충분히 전략만 잘 짜시면은 뭐 10월달이나 11월달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웹툰 관련주 굉장히 좀 신선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 오버행 관련된 어떠한 리스크적인 요인은 없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가 움직일 때 특징, 그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주도 업종이 없고요.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앞으로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보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도의 자리에서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걱정할 자리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뭐 주가가 이미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거나 그랬을 때는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지만 뭐 지금 이 주가의 이 흐름을 보더라도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는 장세에서도 불구하고 4%대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단기적인 관점, 지금 저희가 이제 수익률 대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서 판단을 해본다면은 저는 뭐 충분히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분봉 한번 보시면은 뭐 30분봉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 30분봉 기준에서 지금 122평선을 저항을 한번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야 거래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거래가 한 번에 터졌다면은 뭐 저는 오히려 안 봤을 것 같은데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보통 슈팅이 나오기 전에는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학교 다녔을 때 논문을 썼던 것도 이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내부 정보가 시장에서 새느냐 안 새느냐에 대한 논문을 썼었고 보통 D-2일에서 3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미리 크게 터지기보다는 약간의 점진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저는 맥점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11,880원이고요. 손절가는 9,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